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김준호 대표의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나는 그의 분노를 직면했다. 이태민 씨. 이 보고서가 뭐야? 회사의 미래를 걸고 낸 실수잖아.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동자 깊숙이 숨겨진 누구도 보지 못한 고독의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 한눈에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준호 대표는 늘 그랬듯이 차가운 얼음처럼 움직였다. 35살의 그는 한국의 IT 거물을 이끄는 젊은 CEO로 언론에서는 머름 왕자라 불렸다. 그의 외모는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며 검은색 수트가 그의 185cm 키를 더 위압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얼어붙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의 비서로서 그 벽을 뚫어보려 애썼다. 나는 이태민. 28살의 평범한 한국 남성이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175cm의 키에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성격. 하지만 내 속내는 달랐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끌림, 남성에게 향하는 마음. 그것은 나를 고립시켰고 직장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준호 대표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스치자 가슴이 떨렸다. 단순한 두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는 매일 그의 일정을 챙기고 커피를 타며 버텼다. 그 실수한 보고서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을 뻔한 위기였다. 준호는 회의 후 나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태민 씨, 왜 이런 실수를 한 거지? 나한테만 의지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실망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탓만은 아닙니다. 팀 전체의 검토가 필요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내 솔직함이 그의 벽을 살짝 건드린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가운데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의 분노가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단순한 상사부와 관계일 뿐인데.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 커피를 가져다 줄 때마다 그는 고마워. 태민 씨라고 중얼거렸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서울을 물들일 무렵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 연결이라는 이름의 AI 플랫폼 개발. 준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새벽 3시
피곤에 지친 그의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나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걸 느꼈다. 태민 씨, 집에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피곤한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표님도 쉬세요. 혼자서 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어린 시절을 나누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아빠는 항상 감정은 약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지. 그의 고백에 나는 내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대표님, 그건 약점이 아니라 힘이에요. 사람을 연결하는 거니까 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미소가 피었다. 희미하지만 진짜였다. 여름이 다가오자 프로젝트는 절정에 달했다. 경쟁사와의 싸움으로 준호는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무너졌다. 문을 잠그고 울음을 삼키는 그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나는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문이 열리며 붉어진 그의 눈이 나를 마주쳤다. 태민 씨, 왜 나한테만 이렇게 친절한 거지? 그의 질문에 내 가슴이 터질 듯했다. 대표님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좋아하니까요. 그 말은 실수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준호는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함께 산책을 제안했다. 한강 공원에서 바람이 불던 그날. 태민 씨, 나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그의 고백이 시작됐다. 처음엔 내가 그냥 유능한 비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 미소가 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아. 나는 숨을 죽였다. 내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저도 대표님을 남자로 봤어요. 처음부터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가을이 오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준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연인이 남성이었다는 사실이 새어나간 것이다. 언론은 그를 공격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지키려 애썼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라면. 하지만 그는 나를 밀어냈다. 태민 씨, 이건 내가 상처받아선 안 돼. 그냥 비서로 남아.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내 마음은 찢어졌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밤,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준호는 사무실을 떠나 홀로 여행을 떠났다. 나는 그의 빈 자리를 보며 울었다. 그 여행 중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태민아, 내 이름이 내 가슴을 속삭여. 돌아갈게. 이번엔 제대로 그 편지가 도착한 날, 나는 알았다.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돌아왔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미안해. 태민아. 네가 내 전부야. 그의 고백에 눈물이 흘렀다. 이제 봄이 다시 오는 지금 우리는 함께 서 있다. 준호는 여전히 쇼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하다. 나는 그의 비서이자 연인. 세상의 시선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다. 사랑은 차가운 벽을 녹이고 고독을 채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날, 김준호 대표의 사무실 문이 부서질듯 열리며 나는 그의 분노를 직면했다. 이태민 씨, 이 보고서가 뭐야? 회사의 미래를 걸고 낸 실수잖아.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그 순간 그의 눈동자 깊숙이 숨겨진 누구도 보지 못한 고독의 그림자를 포착했다. 그 한눈에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준호 대표는 늘 그랬듯이 차가운 얼음처럼 움직였다. 35살의 그는 한국의 IT 거물을 이끄는 젊은 CEO로 언론에서는 얼음 왕자라 불렸다. 그의 외모는 완벽했다. 날카로운 턱선,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를 스치며 검은색 수트가 그의 185cm 키를 더 위압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로 얼어붙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의 비서로서 그 벽을 뚫어보려 애썼다. 나는 이태민, 28살의 평범한 한국 남성이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 이 회사의 문을 두드렸다. 175cm의 키에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그리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성격. 하지만 내 속내는 달랐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끌림, 남성에게 향하는 마음. 그것은 나를 고립시켰고, 직장에서조차 조심스럽게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준호 대표를 처음 만난 날, 그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스치자 가슴이 떨렸다. 단순한 두려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나는 매일 그의 일정을 챙기고 커피를 타며 버텼다. 그 실수한 보고서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입을 뻔한 위기였다. 준호는 회의 후 나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태민 씨, 왜 이런 실수를 한 거지? 나한테만 의지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 스며든 실망이 오히려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쳤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탓만은 아닙니다. 팀 전체의 검토가 필요했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마치 내 솔직함이 그의 벽을 살짝 건드린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가운데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왜 그의 분노가 나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 단순한 상사부하 관계일 뿐인데.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아침 커피를 가져다 줄 때마다 그는 고마워. 태민 씨라고 중얼거렸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울렸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서울을 물들일 무렵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 연결이라는 이름의 AI 플랫폼 개발. 준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머물렀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새벽 3시 피곤에 지친 그의 책상에 앉아 졸고 있던 나는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살짝 건드리는 걸 느꼈다. 태민 씨, 집에 가. 내가 알아서 할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 나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피곤한 눈빛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표님도 쉬세요. 혼자서 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우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어린 시절을 나누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랐다. 아빠는 항상 감정은 약점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했지. 그의 고백에 나는 내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대표님, 그건 약점이 아니라 힘이에요. 사람을 연결하는 거니까 하라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미소가 피었다. 희미하지만 진짜였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우리는 매일 밤 사무실에서 머물렀고 그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다. 준호는 점점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태민 씨, 내가 없으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의 칭찬에 내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에 숨겨진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다. 나는 밤에 혼자서 그의 사진을 보며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다. 에집트라는 단어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직장에서 그것은 금기였다. 어느 봄날 회사 피크닉에서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태민아라는 부름이 내 심장을 뛰게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도요. 대표님. 당신이 제게는 특별해요. 우리의 시선이 엉키고 공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며 우리는 헤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 여름이 시작되자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프로젝트는 절정에 달했고 준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경쟁사의 도발로 인해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나는 그의 곁에서 물을 가져다주고 마사지를 제안했다. 대표님, 좀 쉬세요. 그의 어깨를 만지던 그 순간 그의 몸이 살짝 떨렸다. 태민 씨, 고마워. 그 접촉은 우연이었지만 나에게는 전율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여름 끝자락, 준호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의 전 연인이 남성이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퍼졌다. 대표님, 그런 소문 때문에 나는 걱정하며 물었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팠다.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었다. 전 연인과의 이별은 사회의 압력 때문이었다. 사랑은 약점이라는 그의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며 지켰다. 하지만 매일 그의 곁에서 그 끌림은 커져갔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저녁. 우리는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번개가 치는 가운데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태민아, 내가 궁금해. 그의 고백에 나는 멈칫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처음엔 내가 그냥 비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움직여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대표님을 사랑해요. 남자로 우리의 입술이 가까워졌지만 나는 물러섰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어색해졌다. 준호는 나를 피했고 나는 고통스러웠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자 회사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이사회에서 준호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고 소문은 사실로 번졌다. 언론이 그를 스캔들 CEO로 몰아세웠다. 그는 홀로 버텼다. 태민 씨, 사직 썼어. 네가 상처받아선 안 돼. 그의 말에 나는 울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유대는 강해졌다. 나는 비밀리에 언론을 대응했고 준호는 나에게 의지했다. 태민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줬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점점 세졌다. 가족의 반대, 친구들의 배신. 준호는 다시 벽을 쌓았다. 이 사랑은 불가능해.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강에서 그를 기다리며 편지를 썼다. 대표님. 사랑은 벽을 무너뜨려요. 우리 함께라면.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나를 안았다. 미안해. 내가 맞아. 우리의 키스는 가을 잎사귀처럼 부드러웠다. 겨울이 다가오자 눈보라가 서울을 휘감았다. 준호의 가족이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준호야. 이런 스캔들로 회사를 망치면 어쩌려고. 어머니의 울음에 그는 무너졌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말했다. 태민아, 헤어지자. 내 미래를 생각해서. 그의 말은 칼날이었다. 왜요? 우리 사랑이 잘못된가요?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나는 떠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홀로 싸웠다. 엘지벳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준호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그 캠페인은 회자됐고 준호는 그것을 알게 됐다. 태민아,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우리의 재회는 눈 속에서 이뤄졌다. 그는 나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나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경쟁사가 준호를 공격하며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는 밤을 새워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의 변화가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나는 게이예요. 그리고 내 파트너는 태민 씨입니다. 그 고백은 충격이었지만 회사는 지지했다. 대표님. 우리는 함께할게요. 봄이 오기 전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바다 앞에서 준호가 말했다. 태민아, 결혼하자. 법이 허락하는 날까지 기다릴게. 내 눈물이 흘렀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희망이었다. 여름이 다시 돌아오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다. 준호는 회사를 더 포용적으로 바꿨다. LGBT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나는 그의 파트너로서 곁에 섰다. 하지만 내 속내는 여전했다. 준호야. 나 아직 두려워.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우리의 일상은 평범해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하는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 소중했다. 준호는 과거의 상처를 털어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이해해 주셨을까?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사랑을 보면 분명 그랬을 거야. 그의 변화는 나를 감동시켰다. 차가운 수요는 이제 따뜻한 연인이 됐다. 프로젝트는 성공했다. 미래 연결은 한국 IT계를 뒤흔들었고 우리는 상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준호가 나를 소개했다.
이 사람은 내 비서이자 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관객의 박수가 터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여정은 같이 있었다. 가을에 우리는 가족을 만났다. 준호의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들였다. 준호야.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우리는 울었다. 내 가족도 서서히 이해했다. 태민아. 내 선택을 존중해. 겨울 눈이 내리던 크리스마스. 우리는 집에서 보냈다. 준호가 요리를 하고 나는 선물을 준비했다. 태민아. 네가 내 심장을 녹였어. 그의 속삭임에 나는 행복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도전은 여전했다. 언론의 관심, 동료들의 속삭임.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다. 준호는 책을 썼다. 얼음에서 불꽃으로 그의 여정. 나는 그 책의 첫 독자였다. 이건 우리 이야기야. 봄에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에서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준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언젠가. 네. 여름 더위 속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번엔 글로벌. 우리는 해외 출장을 갔다. 뉴욕의 거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선 자유로워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법적 장애, 사회적 편견. 우리는 활동가가 됐다. LGBT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 준호의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예요. 청중이 울었다. 가을에 위기가 왔다. 준호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나는 그를 돌봤다. 쉬어. 준호야.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내가 있어서 살아.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우리는 법적 결혼을 준비했다. 한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상징이 됐다. 결혼식 날 한강변에서 태민아. 영원히 함께 그의 맹세에 나는 대답했다. 준호야. 내 심장이 내 이름을 속삭이듯. 나도 그래.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산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 차가운 수요는 녹았고 비서는 연인이 됐다. 우리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증명한다. 고독에서 연결로, 약점에서 힘으로.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